탑승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 교통수단으로서, 대안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아예 정책적인 전환을 하는 것이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정책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가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영유아 보육 정책 또한 되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유모차라든가 또는 고령의 노인분들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그 교통 정책을 지금부터 그 인천시가 고민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당장 초고령화 사회가 오고 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면 과제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꾸준히 연차적 계획을 세우고 저상버스를 늘리는 정책을 가져가야 초고령화 사회가 오고 교통약자의 수요가 많이 생겼을 때도 적절히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런 정책 전환과 함께 다가오는 이제 3차 5개년 계획을 내년에 다시 수립을 하게 되실 겁니다. 2016년까지 2차 증진 계획이 완료가 되면 3차 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인천시에서 수립하게 되실 텐데요. 국토부에서 정해주는 사실 39.1%라고 하는 목표치가 나온 거는 국토부가 2차 증진 계획을 국토부에서 39%로 잡았기 때문에 40%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인천시도 그거에 근거해서 39.1%로 계획을 잡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토부의 계획에 연연하지 않고 인천시 자체적으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좀 대폭 상향해서 2차, 3차 증진 계획에서는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실제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월 3일 날 전체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 하겠다라고 해서 2차 증진 계획을 지금 확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입률에서도 그 서울특별시가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 도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 이런 정책적인 전환의 계획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2017년까지 이제 아예 55%를 저상버스화 하겠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중소형 저상버스까지도 저상버스로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이런 정책적 전환을 한 데에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역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이후에 교통약자 광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2014년 말부터 경기도 광역버스에 저상 2층 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편적인 시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이미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이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인천시 역시 모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가치 지향을 가지고 저상버스 도입 목표를 향후 5년 이내에 50%로 과감하게 상향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 연구 그리고 예산 수립이 동반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상버스 도입이 항상 도입 목표를 밑돌았던 데에는 저상버스 도입 정책이 산술적인 도입 대수 또 이에 수반되는 차량 구입 예산 그렇게 단순하게 저상버스 정책이 단순화되어 왔기 때문에 저상버스 운영회사와 이용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도로 평탄화 또 정류장 개선 또 운영비 경감 등의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이 수립되어서 이것이 저상버스 정책이 실제로 인천시의 기본적인 교통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저상버스가 실제로 50% 도입률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천시 저상버스 예산이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저리에서 사실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억 원저리에서 결정된 저상버스 도입 예산만으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그 정책이 현실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상버스 도입 예산에 대해서 대폭 확대해서 저상버스 중심의 교통정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 차원의 저상버스 도입 목표가 또 상향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앙 차원에서 저희는 국가 차원의 저상버스 도입 정책을 100% 도입을 기본 정책으로 국가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저상버스 도입 상향 그리고 국비 지원 상향을 좀 지역 차원에서도 인천시에서도 정부에 강하게 이제 요구를 하셔서 저상버스 중심 정책이 단지 인천시를 넘어서서 전국적인 교통 정책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토론 발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제자께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수치와 정확한 수치 분석을 통해서 2010 버스, 저상버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으로는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님이신 김은영 위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이신 장종인 인천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사무국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면서 좀 자료를 보면서 좀 의회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천시에는 2014년 기준으로 약 81만 명의 교통 약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 인구 290만 명으로 봤을 때 인구 대비 약 27.9%에 해당하는 인구로서 우리 인천시에는 대단히 많은 교통 약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약자라면 우선 용어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자면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인천시는 저상버스를 도입하자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사실 2008년 6월 23일에 제정했습니다. 동 조례를 2013년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한다라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 인천광역시는 운행버스의 11.9%인 280대의 저상버스만을 사실 도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례의 이행 의지가 매우 저조하다고 본 의원이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 평균 18.5%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수치이고, 또 7대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도 사실 저상버스 운행 프로가 최하위에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저상버스의 대당 운송 이론을 또 이렇게 보면은 2014년 기준으로 2,892명이고 시내버스 대당 운송 인원이 1,234명 보다는 약 2배가 넘게 사실 운송하고 있다는 이런 또 결과도 있고요.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또 인천시는 2011년도에 부산시와 강주시 다음으로 저상버스 도입률이 5위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예산을 점진적으로 삭감해서 2014년도에 최하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천시의 재정 관련해서 물론 이렇게 됐다고는 보지만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정책적 도입 의지가 매우 낮은 게 아니냐, 이런 또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구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계획 수립 시 도로 및 차량 등의 이제 정비를 위한 시설 투자와 중형과 자석버스를 제외한 일반 버스 중심의 저상버스 도입 등 충분한 대안과 검토 없이 산술적인 계산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도에 저상버스를 70대를 도입하기로 계획하였으나 37대만 도입할 계획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국비를 반납하고, 또 버스 회사들의 저상 구입 계획에도 큰 차질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상버스 구입 시 대당 1억 원의 이제 보조를 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시에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에 소극적으로 이제 대체함에 따라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저상버스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2013년도에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시행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저상버스의 편의성과 증차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저상버스가 교통약자만을 위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우리 일반 이용자 역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도 고령화 및 영유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 정책이 저상버스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및 도로의 정비, 또 신규 차량이 저상버스로 도입하는지 여부 등의 저상버스 중심으로 버스 정책이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 되는 것을 또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확한 가치 지향을 갖고 저상버스 도입 목표를 향후 5년 이내 50%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더불어 예산 수립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와 함께 국가 차원의 저상버스 도입 목표의 상향과 국비 지원 상향 요구를 통해서 저상버스 중심의 교통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도에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에 의하면은 2013년까지 저상버스 도입 대수를 50%를 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이 아니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부는 그 조례를 지금 현재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일단 버스 회사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좀 들어보고요. 또 거기서 우리가 그 어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버스 정책과장 한세훈입니다. 우리 그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정진 계획이 이제 그 5년 계획이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마무리되는데 2차 계획에서도 저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이런 교통수단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뭐 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물론 뭐 이제 저상버스 있겠지만은 이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장애 콜택시 이런 부분에서 이제 2014년도까지 한 140대 정도. 그리고 우리 이제 인천 지하철도 철도가 있고 국제 여객선이 이제 한신 있고. 그다음에 여객 시설에서도 이제 터미널, 역사, 정류장 이런 부분에서 또 정류장의 그 안내 단말기가 한 1,400여 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왔고 또 이 철도 역사에서 그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 편의 정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82대, 스켈레톤에 200대, 휠체어 리프트이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분야에서 저희들 인천시에서 이제 2차 계획에서 2015년도 1년 단위 이제 계획의 성과를 잠깐 보게 되면은 장애인 폴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그 나름 법정 대수보다도 이렇게 이제 상회하는 그런 확보를 함으로써 전국 최상위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베어프리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의 그 인정 획득 사업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실시하기는 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시가 이쪽 부분에서는 그래도 전국에서 최상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주로 저상버스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상버스 부분에서는 지금 발제자이신 그 장종인 국장님께서도 발표하셨다시피 저상버스는 지금 전국으로 최하위고 또 보급률뿐만 아니라 연도별 또 증가율 마찬가지로 최하위로 있는 것은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토론을 해주셨겠지만 조례에도 사실은 그 임의 규정이 아닌 그 강제 규정으로도 이렇게 돼 있고, 또 2차 정진 계획에서도 2016년까지 시내버스의 40%를 하면 924대가 됩니다. 우리 2312대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924대를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마찬가지로 발표하셨듯이 280대를 도입했고 또 금년에도 38대밖에 도입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가 지금 도입된 지가 거의 이제 9년, 10년이 흘러가기 때문에 발제자께서도 발표하셨다시피 버스의 내부 연수가 이제 9년이고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11년이 됩니다. 이제 저상버스도 다시 이제 폐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폐차 부분만큼도 다시 확보를 해야 점점 늘어나는데 폐차를 하는 부분이 자꾸 감소가 되면 실질적인 증가는 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924대를 계획대로 하자면 내년도에 600대 정도를 더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니까 600대를 도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정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국토부하고 많은 토의와 논란을 가졌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제 2016년 2차 계획까지 40%라고 명시돼 있고 또 그 목표를 국토부에다 정해질 각 시도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우리 인천시는 이제 저상버스가 도입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중형버스 하고 또 좌석버스가 약 한 937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형버스나 좌석버스가 대폐차가 되면은 저상버스로 이렇게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상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다 도입을 해야죠. 그리고 저상버스가 실제 중형버스가 다니고 있는 지선버스죠. 옛날 같은 마을버스인데 이 골목골목 들어가는 게 그 작은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저상버스가 좀 차체가 크다 보니까 구석구석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국토부에다가 그런 도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목표치를 변경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중형 버스도 저상 버스 그 모델을 이제 개발 중에 있고 앞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런 논리를 목표를 변경하지 못하고 목표는 계속 갖고 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에도 오늘 발표해 주시고 불러 계신 이제 이 단체 여러분께서도 국토부에다 중형 버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저상 버스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상 버스 도입 사업이 여러 가지로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장 해야 되고
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그걸 제대로 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부채 13조 원의 하루에 이자가 약 한 12억 원이 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님이 이제 1년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만은 취임하시자마자 모든 이 재정에 대해서 긴축 재정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 한 해를 재정 건전화해로 이렇게 이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모든 인천시의 모든 사업을 사실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속속 세밀한 데까지 지금 예산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고 또 누수가 없느냐 또는 이제 불필요한 예산이 없느냐 이런 초긴장 상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의 지여산버스이기 시내버스 이 준공영제가 2009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5년이 지속이 되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하는 게 상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재정 지원이 약 한 400에서 500억 정도 되는 게 지금 1000억 가까이 이렇게 2014년도에는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이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토론에서도 이제 밝혔다시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을 위해서 우리 저상버스 자체의 도입뿐만 아니라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도로 정비라든가 이런 운전기사 그러니까 운전직 하시는 분들의 저상버스 휠체어 장착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사례 이런 것들이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을 이제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저상버스 도입 예산뿐만 아니라 도로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또 다른 또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천시 재정이 열악해서 정책적 뒷받침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에서 약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이 이제 앞으로 정진의 이런 부분들이 교통약자 분들이 휠체어 이런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화되어가고 또 뭐 약자, 임산부, 노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같이 이렇게 기본 방향을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런 필요성과 저상버스 도입과 필요성과 취지를 발제자이신 분들은 다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우리 최근 이 시의 재정 여건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추가 예산이 수반된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재정 여건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함에 있어갖고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근시일 내에 시의 재정 여건이 당장 어떻게 좋아진다고 전망할 수는 없겠지만은 열악한 경제 여건 그리고 재정 여건 하에서도 저상버스 도입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같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열악하여 당초 우리가 목표 수량만큼의 저상버스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지만은 그래도 2015년도에 도입하지 못한 32대에 대해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포함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와 아울러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면은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내년도 방침이 수립되기 전에 장애인 단체와 사전 또 이런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 버스 운수업체의 종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저상버스 시설 점검 작동법 그런 교육을 지금 계속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6월달에 한 번 하고 금년에도 4월달에 한 번을 했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기사분들 다 모아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제 대표자들하고 또 노조 근로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업체별로 이렇게 연중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효과가 저도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하는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하신 그 장종인 인천장애인 참여철폐연대 국장님께서도 발제한 우리 인천시의 제안사항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공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보편적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저상버스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면은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 그러니까 교통약자 그리고 임산부 어린이 상당히 일반인이나 비장애인들보다도 이거 이용하기는 편한 건 사실입니다. 예산은 또 예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정책적 패러다임이나 마인드를 저도 오늘 좋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장애인 단체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저상버스 도입에 단순한 수치만의 개념이 아니고 이런 그 대중교통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수단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장애인 단체에서 충분히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충분히 저도 만족을 합니다. 편리성, 안정성 그리고 이제 그 비율 이런 부분 그리고 증가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같은 뜻에서 보편적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저상버스가 한 대든 두 대든 그 숫자만의 개념이 아니라 그 도입하는 데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제안하신 부분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상버스가 중심이 되는 그런 그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인천이라는 도시가 타 시도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저기 경남의 창원이나 진해 뭐 이런 도시에는 주로 자전거가 많이 발달이 돼 있죠. 아마 그 평탄 지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평탄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이 도시의 구조가 우리 인천이 다른 타시도에 비해 갖고 이렇게 좀 굴곡이 많고 경사가 많은 도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상버스가 차체가 크고 그리고 차체의 단차가 그 일반 버스보다도 낮기 때문에 굴곡이 심하다든가 경사가 심하다든가 이런데 그리고 또 이 좁은 도로에서는 실질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그걸 차지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도로 이런 평탄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전버스가 저상버스로 도입될 수 있는 날을 같이 공감대를 가지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세원 버스 정책 과장님은 이제 인천시의 입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형차 또는 이제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천시의 도로 교통 상황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 537번 마을버스를 보면은 두 대인가 세 대를 빼고는 전부 저상버스입니다. 한국 파이바에서 나온. 그래서 인천시 도로 환경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버스 정책과에서 상황을 좀 더 그 현실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먼저 저기 시의회 김근용 건설교통위원장이신 김근용 위원장님과 인천시 버스정책과장님 한세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되면 저희 버스조합에서는 그 노력을 해서 저상버스를
저상버스 구입에 적극 노력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바라는 거는 저희 조합 사업자들은 저상버스를 사실 그렇게 구입하는 거에 이렇게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도로 요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로 요건 지금 뭐 임수철 소장님께서 뭐 한국 하이바 버스 뭐 지금 15번이나 28번 그 시흥운수는 그 전체 버스가 지금 저상 버스인데 그 버스는 제가 노선을 좀 많이 알지만 그 도로가 좁은 길도 가긴 하지만 저상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은 좀 돼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지선 버스는 적긴 하지만 대다수의 버스를 이렇게 도로 여건이 많이 차지하는 게 나머지 노선들은 그 저상 버스가 움직일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사실은 좀 안 되는 게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노선을 좀 많이 돌아가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먼저 선행이 돼야 저상 버스가 아마 구입에도 좀 아마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에 먼저 부탁드리는 거는 그 도로 여건은 사실 맞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저상 버스를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이 장애단체 네, 그러니까 저상버스 한 군데는 인천에는 한 180여 개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저상버스가 이게 시흥이나 이런 데 80여 대가 있는 그 두 개 노선에 이제 80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장애인들 분들이 이제 움직이시는 그 직장이나 뭐 이렇게 이동 동선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도 돼야 그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또 파악이 돼. 저상버스가 암만 많아도 그게 분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런 얘기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단체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그분들의 그 동선이나 그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정확한 파악을 좀 하셔서 인천시의 그 저상버스 그 도입 대수는 당연히 늘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정책에 반영이 돼야 지금 있는 그 280여 대로가 물론 부족은 하지만 이거로도 뭐 비율로 하면 10%라고 하면 노선별로 뭐 한 대씩 들어가도 장애인분들이 좀 불편은 하지만 10대가 지나가면 뭐 1.5대는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대,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50%가 되면 뭐 2대가 지나가면 한 대가 오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골고루 그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장애인단체도 좀 감안하셔서 그거랑 같이 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는 제가 좀 어려운 자리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드릴 말씀은 이게 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